11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 인덱스는 33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전형적인 알트 시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알트 시즌 인덱스의 모습과 우리가 체감하는 알트 시즌 인덱스의 정도는 지금 꽤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랬던 요 흐름에 지금 우리가 요 흐름 어딘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석가 머스타시는 알트코인 시총 2주 차트를 놓고 MACD가 지금 강세 크로스 직전이다. 더 큰 타임프레임이 주는 이런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곧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 것보다 약간 한 2주 정도 되는 이런 더 큰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지금 되게 의미 있는 강세 시그널 나왔다니까 곧 나올 거야. 알트 시즌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엄청난 흐름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가장 재밌는 지점은 상위 탑10 메이저 알트들이 싹 다 폭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 지금 32% 반등세가 나왔고, 솔라나도 25%, BNB도 10% 이상, 도치코인이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서 112%, XRP조차도 41%, 카르다노 68%, 트론 17%. 심지어 그냥 XRP까지 움직였으니까 일단 메이저 알트들은 싹 다 움직였다 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 순환매가 이제 슬슬 더 강화될 가능성,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민코인 차트거든요. 민코인 지금 1등부터 딱 나열을 한 건데, 도치코인 110%, 시바이누 43%, 주간 상승률, 페페 63%, 도그이펫 50%, 봉크 87%, 플로키 62%. 와, 난리였네요. 난리 진짜. 네이로 94%. 정말 민코인 시장이 지금 이 도치코인으로 인해서, 도치가 이 테마주 성격으로 정치 테마주로서 지금 폭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도치가 또 하필 민코인 대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민코인들도 그냥 따라서 지금 팡팡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민코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알트 시총 전체를 단기 급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과열 양상이 강하죠. 지금 국내에서도 도치코인 거래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증시를 뛰어넘는 상황까지 오니까 지금 상당히 과열된 양상인데,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고, 과열 뒤에는 항상 식혀서 가는 그런 중간 과정이 항상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한풀 식히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워 보여가지고 이럴 때 이제 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사실 좀 한 텀 관망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도치코인 111% 보니까 약간 어질어질하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XRP의 폭등입니다. 하루 사이 20% 수준으로 지금 폭등이 나와줬는데, 마지막 선수로 약간 알트 메이저급들 중에는 에이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리플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의미있게 또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심정지 상태로 평가받았던 에이다와 XRP 모두 나름의 폭등세를 펼쳐지면서, 엉덩이가 무거운 메이저 치고는 하루에 20% 움직인 거면 잘 움직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0.7달러 위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 지지 테스트,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려주면 이제 1000원 밑으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타이밍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고질적인 저항 라인이 0.66달러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깨졌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또 어떤 기대감 같은 걸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가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SEC 위원장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 리플 소송도 자연스럽게 뭐 취하가 됐든 합의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모양새 나쁘지 않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XRP의 반등에 힘을 보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다섯 번째 파동 구조가 무려 2년 동안 변하지 않았었는데 몇 년에 걸친 저항이 깨진 걸 봐서 너무 기쁘다. RSI 돌파는 저항선 돌파와 100%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RSI가 돌파했다. 매수세가 붙어서 저항선 뚫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월간 차트를 통해서 등장했다라는 거,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상적인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1.03달러와 1.88달러, 5.85달러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건 이제 길게 봤을 때요, 이번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하는 얘기인 거고, 1달러, 2달러, 5달러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를 넘어서 주면서 XRP가 이번 사이클 내년 하반기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지금 월간 차트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예측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월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5달러 이런 거는 다 내년 이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화 되더라도 현실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현실화 되길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조금 그림이 현실 속에서 등장해주면 좋겠다. 재밌는 게 항상 RSI가 터질 때 현물 가격 터졌고 항상 그랬다라는 거, 이번에도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기대감을 또 안기고 있습니다. 크립토 위자드, XRP 돌파 알람이 나왔다. 0.65달러 이상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상승 시작점이 마련될 것이다. 0.9달러까지 랠리를 이제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인내심은 결국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내심, 시간의 힘이죠. 시간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조바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다 보면 멘탈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다 보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인내심은 이제 시간 이슈인데, 인간이 시간을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시간의 힘을 이기는 건데, 너무 건방지잖아요. 심지어 이런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시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자꾸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의 시간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막 패닉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누군가는 현실화시키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인내하고 그래서 보상받고,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자보다는 꼭 후자가 되기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필드도 주간 차트로 XRP 얘기합니다. XRP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상으로 연말연시 1.22달러, 그리고 내년에 1.9달러까지, 1.9달러라 함은 이제 2021년 고점 돌파를 해내는 거잖아요. 이때 진짜 엄청 났었는데, XRP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좀 빡세게 나오는 편이어서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이슈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을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특히나 지금 커스터디 이슈가 미국에서 이제 오케이가 될 거잖아요. 바이든이 그 법안 통과 반대 의견 냈던 거, 커스터디 이슈, 그거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그때 또 리플이 수혜가 될 거거든요. 리플 자체가, 리플이 지금 커스터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준비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소송 취하, 리플 자체의 퍼포먼스, 미국의 입법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맞물리면 2021년에
우리가 바라봤었던 2달러 돌파 상황 이번에도 다시 한번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XRP 지금 월간 차트인데 지금 시뻘겋게 표현이 된 게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엄청 좁아질 때마다 폭등했고 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항 라인 뚫었으니까 폭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인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라는 거는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반등하더라도 폭등하고 하락하더라도 급락한다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폭락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황을 봐도 폭등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XRP 투자자 입장에선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CEO가 트럼프랑 회동하기로 하는 게 확정됐다라는 이 마이너 미디어의 기사가 나왔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캠프에다가 XRP 기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노력을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얘기,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루머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 2018년에 이런 상황처럼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에 자리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XRP 커뮤니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략 자산의 지위를 갖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미국의 전략 자산인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걸 일개 디파이 종목인 리플이 앞선다라는 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뤄진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한 달이 뭐야, 지금 트럼프 당선이 일주일 됐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리플과 이더리움의 싸움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총 랭킹 싸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이제 떠났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이 되는 순간 이미 그 위상 자체가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이제 비교 대상이 저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2025년, 2026년 버전으로 새롭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리플은 워낙 또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리플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또 하고, XRP도 소송 리스크 던져내고 의미 있게 반등해주고 시세 잘 찾고 요 정도만 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굳이 비트코인을 이겨서 뭐 할 거야. 한 나라의, 그것도 미국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이 된 그런 거 뭘 이긴다는 얘기를 뭐하러 해.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XRP 맥스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 XRP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리플 일 잘하고 있고 소송 리스크 떼어나면 XRP 시세도 더 잘 갈 텐데, 그 정도가 일반적인 XRP 투자자의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맥시의 관점 말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XRP 시세가 조금 더 뿜뿜 자극받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카나리 펀드가 헤데라 해시그래프 ETF를 출시하고 싶다라면서 S1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카나리 펀드는 10월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트러스트를 출시를 한 상태고, XRP 현물 ETF S1 증권 신고서도 지난달인가 제출을 했죠, SEC에다가. 그래서 카나리 펀드가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기업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어떤 차세대 그레이스케일의 느낌으로 가려고 지금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이런 ETF 호재를 등에 업고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싶어서 봤더니 현물 ETF, 암호화폐 현물 ETF는 이제 하나둘 이런 식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만 놓고 봐도 우리가 너무 단기 시세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느끼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치코인 ETF 출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비트와이즈의 후안 레옹이 한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점에서 도치코인 현물 ETF는 승인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EC는 전통적으로 현물 ETF를 검토할 때 해당 암호화폐의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치코인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의 사임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SEC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에 보다 더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뭐 지금 도치코인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수혜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뭐 XRP, 헤드라 해시그래프,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도치코인도 이렇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 분석가 반도는 세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이는 차세대 솔라나가 될 것이다. 업계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다. 거래량이 많을 때도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고빈도 거래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민코인과 디파이 거래에 완벽하다. 이렇게 플랫폼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솔라나처럼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근데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이고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데 세이가 사실 지금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수이랑 세이가 같이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그 뒤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듀얼 토큰 시스템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수이가 지금 폭등했잖아요.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도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이를 솔라나와 비교하고 있는 게 다소 좀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 10개가 다 펌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 특히 이제 메이저까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미들 사이즈 그리고 스몰 사이즈까지 가고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갔다가 횡보하다가 민코인 펌핑하고 다시금 이렇게 또 펌핑과 덤핑이 섞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런 복잡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데 지금 사실 조금 뭔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일단 민코인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도치코인 덕에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서 이게 꼭 어떤 패턴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순환매 양상이라기보다 거의 동시 반등 양상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메이저 알트들이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 반가운 지점이고 아직 미들급들이 분명한 폭등 양상까지는 안 나온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항상 시장은 순환하니까 급등만 하지도 않고 급락만 하지도 않고 급등과 종목별 테마별 순환 이런 흐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로칩 기업인 나노랩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대요. 되게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 야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어? 누구 맘대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전환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지금 한 방울 두 방울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